가끔 제 채널 댓글을 보면 암흑물질이란 개념을 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밝은 별만으론 우주의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 천문학자들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하지만 분명 질량을 품고 중력을 행사하는 무언가가 우주에 함께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지금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암흑물질 없인 우주의 그 무엇도 만들 수 없지요. 암흑물질이 없다면 은하의 중력은 압도적으로 연약해지고 은하계를 빠르게 맴도는 별들은 진작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어야 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우주가 지금껏 파괴되지 않고 안정된 구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암흑물질이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흑물질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이유는, 그래서 암흑물질이 대체 무엇인지, 뭐로 이루어진 물질인지 대해서 아직 그 어떤 단서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 암흑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 의심하며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암흑물질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착각일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물론 천문학자로서 이런 암흑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에 대해선 조금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에 함께하고 있을 거란 의심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독립된 관측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흑물질이 정말 우주에 존재하고 또 그렇게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왜 우린 아직도 그 흔하다는 암흑물질을 포착한 적이 없는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이미 우리는 한참 전에 우리도 모르게 암흑물질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15년 전에 딱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암흑물질의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지나치게 신중했던 나머지 그 증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과연 15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어쩌면 이미 우리가 포착했을지도 모르는 암흑물질의 가장 확실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6월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망원경에 탑재된 라즈 에리아 텔레스콥은 수년간 꾸준하게 우주 전역에서 날아오는 감마선을 감지했습니다. 감마선은 흔히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잘못 잰 바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감마선이 X선보다 훨씬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아주 강한 빛이기 때문일 겁니다.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도 새어나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극단적이고 난폭한 순간들만 보여주는 빛이 감마선이죠. 예를 들어 수명이 다 끝난 무거운 별이 초신성으로 터질 때, 또 그 순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된 잔해들이 주변 성간물질과 부딪힐 때도 감마선이 포착됩니다. 또는 이렇게 죽고 남은 중성자별이 매우 빠르게 자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펄사에서도 감지할 수 있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개걸스럽게 물질을 집어삼키는 곳에서도, 특히 초기 우주에만 존재했던 퀘이사 같은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감마선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우주망원경의 LAT는 단 한 번에 하늘 전체 약 2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빠르게 우주 전역에서 쉬지 않고 벌어지는 여러 극단적인 현상들을 순간 포착할 수 있죠. 그런데 2009년 페르미 망원경으로 훑어본 우리 은하 중심부 부근에 감마선 지도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미 망원경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유독 밝은 감마선 섬광이 집중적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은 별과 가스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죠. 그만큼 진화가 빠른 무거운 별들도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과 별의 죽음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또 우리 은하 중심엔 태양 질량 4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은하 중심부에 강력한 감마선을 함께 채우고 있죠. 이미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얼마나 높은 밀도로 초신성과 펄사가 존재할지, 또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얼마나 난폭하게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선을 만들
만한 현상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실제 페르미가 포착했던 강렬한 감마선의 전체 세기를 모두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감마선의 근원을 반영한 계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은하는 그 2배에 가까운 수준의 아주 강렬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은하 중심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마선을 쏟아내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페르미 관측을 통해 밝혀진 우리 은하 중심에 지나치게 많은 감마선의 현상을 은하 중심 기가 일렉트론 볼트 감마선 초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하 중심의 감마선 초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재미있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 때문이라는 거죠. 암흑물질은 기본적으로 빛과 그 어떤 방식으로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빛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흡수하지도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 관측, 스펙트럼 관측으론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흑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들도 전자와 양전자처럼 서로 대응되는 입자, 반입자 개념이 존재할 겁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부딪히면서 둘의 질량 전체가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때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죠. 원자핵의 질량에서 극히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핵융합 반응만으로도 태양 같은 거대한 별은 수십억 년간 빛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입자 질량의 극히 일부도 아니고 입자 2개의 질량 전체가 통째로 에너지로 바뀌는 쌍소멸이라면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암흑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도 서로 충돌하고 쌍소멸을 경험하고 있다면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려선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이미 별도로 존재하고 있던 다른 빛과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뿐 암흑물질끼리 부딪히는 쌍소멸 과정에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그것이 감마선으로도 포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전적인 암흑물질 모델에 따른 은하 중심 질량 분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암흑물질은 온도나 열, 압력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에만 이끌려서 모이죠. 천문학에선 이러한 암흑물질을 참고로 차가운 암흑물질, 콜드 다크 매터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중력으로 암흑물질이 모이고 은하 헤일로가 형성되면서 특히나 은하 중심에 갈수록 그 밀도는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도 분포를 네바로 프랭크 화이트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은하도 이러한 과정으로 빚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 중심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높은 밀도로 암흑물질이 바글바글 모여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밀도가 높아지면 암흑물질끼리 서로 부딪힐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암흑물질의 입자, 반입자가 서로 부딪히고 사라지는 쌍소멸 역시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겠죠. 결국 우리 은하 중심에서 초과된 감마선의 근원은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암흑물질끼리의 쌍소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페르미 망원경이 포착했던 당시의 감마선 초과 분포를 보면 은하 정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주 대칭적으로 둥글게 분포합니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 동그랗게 높은 밀도의 암흑물질 덩어리가 잔뜩 모였을 거라 예측하는 기존의 모델과 아주 잘 부합하죠. 그렇다면 이걸로 암흑물질의 존재는 명백하게 입증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페르미 망원경이 우리 은하 중심부를 훑어보기도 전에 이미 2007년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감마선 초과를 찾는 방식만으론 암흑물질의 빼박 증거를 찾긴 어려울 거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초신성과 블랙홀뿐 아니라 매우 짧은 주기로 자전하는 펄사, 일명 밀리초 펄사 역시 추가적인 감마선을 채울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죠. 원래 잘 자전하고 있던 별이 붕괴하면서 부피가 급속도로 작아지면 가군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그렇게 펄사가 만들어지죠. 특히 은하 중심부처럼 별의 밀도가 아주 높고 빽빽한 지역에선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짝을 이루고 있는 쌍성도 빈번하게 만들어집니다. 쌍성을 이루던 별 중 하나가 먼저 펄사가 되고 나면 동반성액에서 물질을 빼앗아 먹죠. 그러면서 펄사는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심지어
심지어 밀리초 스케일의 짧은 주기로 도는 밀리초 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리초 펄사는 수십억 년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은하 중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아주 높은 밀도로 수많은 밀리초 펄사들이 은하 중심에 바글바글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력한 전파뿐 아니라 감마선도 함께 방출하죠. 2007년 논문에서 천문학자들은 이 밀리초 펄사에서 새어나온 감마선을 암흑물질의 흔적이라고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초과만을 근거로 우리 은하 중심 암흑물질의 흔적을 찾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비판했죠. 밀리초 펄사라면 함께 관측되었어야 할 강력한 전파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엔 너무 높은 밀도로 가스 구름이 채워져 있고 이로 인해 전파가 사방으로 산란되면서 아주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은하 중심의 감마선 초과는 암흑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밀리초 펄사 때문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페르미 망원경으로 포착했던 너무나 대칭적인 감마선 초과 현상은 아직도 그 정확한 근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감마선 초과를 암흑물질의 증거일 거라 기대하고 있던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엔 감마선이 아닌 적외선 관측에서 그 실마리가 나왔는데요. 감마선으로 봤을 땐 2배 가까이 더 밝게 보였던 우리 은하 중심부가 적외선으로 보면 이번엔 예상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분명 우리 은하 중심부, 중심의 분자 구역 CMG에선 많은 별이 터지고 다양한 빛을 내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달궈진 먼지 구름은 강한 적외선을 내뿜어야 하죠. 그런데도 실제 관측을 해보면 우리 은하의 정중앙은 비교적 적외선이 약하게 감지됩니다. 감마선의 과잉, 감마선의 초과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은하 중심부가 이번엔 적외선의 부족, 적외선의 실종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우주 공간 성간 물질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는 2개의 동일한 수소가 결합한 H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분자 안에서 진동이나 회전을 통해서 전기 쌍극자 모먼트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긴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기 위해선 분자 안에 진동 또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쌍극자 모먼트가 확확 바뀔 수 있어야 하죠. 수소 분자뿐 아니라 질소 분자, 산소 분자처럼 대칭적인 이원자 분자는 이런 쌍극자 모먼트의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들만으론 유의미한 적외선 흡수를 일으킬 수 없죠. 반면 3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다원자 분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분자들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비대칭한 진동과 회전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적외선을 흡수하죠. 결국 우리 은하 중심에서 사라진 적외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선 은하 중심에 수소 2개가 아닌 수소 3개가 모여있는 삼수소 양이온의 형태의 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는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하고 전자 하나가 빠진 형태인데요. 비대칭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분자 내 진동과 회전도 가능하죠. 덕분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쉽게 바뀔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적외선 흡수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분은 목성 대기에서도 아주 강력한 적외선 흡수를 일으키는 주요 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사라진 적외선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선 예상에 비해서 거의 100배나 더 많은 삼수소 양이온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암흑물질의 새로운 증거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번 연구는 우리 은하 중심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선 조금 가벼운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중간 질량 암흑물질일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암흑물질이 서로 부딪히고 쌍소멸과 붕괴를 하게 되면 전자와 양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성된 전자와 양전자는 잘 살고 있던 평범한 수소를 이온화시키게 되고 수소 3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삼수소 양이온을 만들 수 있죠. 정리하자면 우리 은하 중심에 밀집된 암흑물질들이 새로운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고 또 그것들이 수소를 이온화시키면서 결국 수소 3개가 모여있는 비대칭한 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자, 양전자의 쌍소멸은 딱 511kV 수준의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도 함께 방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은 페르미 망원경이
올라가기 한참 전 1970년대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중요한 미스터리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지요. 오래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유독 우리 은하 중심부의 아주 좁은 영역에서 511kV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이 선명하게 포착된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 논문이 그리고 있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암흑물질의 존재를 보여주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드디어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암흑물질이 보여주는 흔적을 뻔히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설마 암흑물질 때문일 거란 사실을 눈치채진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도 찍을 수 없고 검출기에도 포착되지 않는 정말 유령 같은 존재이건만 오히려 가장 고에너지 빛으로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어쩌면 앞서 15년 전 페르미 관측을 통해서 감마선 초과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우린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고 소심했던 건 아닐까요? 스스로가 아직은 암흑물질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에 이르다고 단념하고 애써 밀리초 펄스와 같은 다른 대안 가설들을 꾸역꾸역 찾아내면서 뻔히 보이는 진실을 빙 둘러갔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